기업의 이야기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풀어보는 세상의 모든 기업입니다. 오늘은요, 미국에 이어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을 정말 아주 뒤흔들고 있는 중국 직구 사이트 테무를 가져와 봤습니다. 테무는 중국 유통대기업 핀도더가 미국, 유럽, 동아시아 등 중국 박 소비자들을 위해서 만든 해외 직구 사이트입니다. 원래는 2015년에 중국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자상거래 업체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베이징, 상하이 같은 중국 1, 2선 도시들은 이제 돈도 많고 명품 소비량도 많잖아요. 그렇지, 거기 부자들도 많이 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중소도시인 3, 4선 도시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주목할 건 이 3, 4선 도시들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들 3, 4선 도시 소비자들한테 싼 제품을 한번 팔아보자. 어떻게? 그 중간 유통업자 마진을 없애고 현지 생산자가 직접 팔면 어떻겠냐. 마진이 확 줄어들지 않겠냐. 박리다배로 그쵸. 어차피 인구도 엄청 3, 4선 도시 인구도 엄청 많으니까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프리미엄 제품들 다들 판매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그거 말고 좀 싼 제품 한번 팔아보자. 네. 이게 이제 핀더더 모델이라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농부들이 자기네 농산물을 직접 핀더더 사이트에 올려서 파는 방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아, 처음엔 농산물부터 시작한 네. 거예요? 직접 농사를 짓는 게임 같은 것도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을 사이트에 자주 접속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과일이나 채소를 키우는 게임에 성공을 하면 농산물을 구입할 때 혜택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게임을 하려고 계속 들어가 볼 수밖에 그쵸, 또 없겠네. 그러면 또 사게 될 수밖에 맞습니다. 없고. 머리 잘 그래서 쓰네요. 농산물 외에도 공장과 연계해서 이제 다양한 제품을 그때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겁니다. 핀더더가 중국 내수 시장에서 성장해서 2022년 9월에 미국의 테무라는 이름으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싼 가격에 판매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주목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질이 낮은 제품도 워낙 싸니까 사람들이 10개 사서 한 서너 개만 성공해도 그래 이거 그냥 뽕 뽑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프로풋볼 NFL 결승전인 슈퍼볼 때 억만장자처럼 쇼핑하세요라는 그 문구로 대대적으로 광고를 합니다. 작년에 그렇게 광고를 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상거래 업체 1위 아마존까지 위협을 하고 있어요. 그런 테무가 지난해 7월 아시다시피 한국에 상륙을 했죠. 한국에 오게 됩니다. 테무에서 혹시 뭐 물건 구입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요즘 유행하는 위스키 하이볼 만들 때 큰 동그란 얼음 필요하잖아요. 그 얼음 얼리는 도구 얼마에? 같은 거. 그거 하나에 한 8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괜찮았어요? 뭐 부셔지거나 뭐 불량이거나 이런 건 안 그래도 없었어? 저는 그런 우려가 좀 하도 많아서 후기들을 엄청 잘 찾아보고 국내 사이트랑 비교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입을 했더니 또 괜찮더라고요. 저도요, 저희 집 애하고 같이 오락을 해보고 싶어서 테무에서 24,000원 주고 게임기를 하나 샀습니다. 옛날에 제가 갖고 놀았던 그런 게임들 아들하고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제 국내 사이트에도 똑같은 제품들이 비슷한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봤더니만 제가 테무에서 24,000원에 샀는데 국내 도매 사이트 이런 데서 최소 4, 5만 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뭐 중국 쇼핑 사이트에 비해서 종류는 많지 않은데 테무가 또 일단 가격이 그렇게 넘사벽으로 싸게 되니까 다들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가격에 혹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테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이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싸게 파는 거야? 비밀이 뭐예요 도대체? 원래 한국에서는 그런 게임기를 어떻게 판매하냐면요. 예를 들어 중국의 현급 도시인 이후에서 그런 제품들을 많이 생산을 합니다. 중국의 작은 도시, 중소도시에서요. 중국 노동자들이 임금이 많이 오르고 생산비도 많이 뛰었다곤 해도 여전히 중국은 세계 공장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공장들이 만들어진 물건을 파는 큰 도매 상가가 있는데 네이버, 쿠팡 이런 데 입점한 한국 셀러분들도 많이 가서 물건을 떼온다고 해요. 워낙 싸고 종류도 많으니까요. 다른 곳으로 가보면 중국 남부의 산터우의 청하이구라는 곳은 장난감 도시예요. 거긴 또 장난감이요? 네네네. 전 세계 중국산 장난감의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래픽 디자인, 원료 공급, 모형 가공, 부품 제조, 뭐 장비 성형, 제품 제작 한 곳에서 다 처리를 한다고 해요. 완전히 무슨 산업 클러스터 같은 지역이네요. 그렇죠? 뭐 이름 없는 장난감부터 뭐 브랜드 있는 장난감까지 이곳에서 다 나온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 말고도 굉장히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요. 또 있어요? 네네. 중산이란 곳은 조명, 원저우는 여성화, 그리고 바오딩은 캐리어, 포사는 가구로 유명합니다. 이런 도시에 한국 상인들이 가서 현지 도매상과 계약을 하고 아니면 직접 현지 공장과 계약을 해서 물건을 한국으로 들여와서 이걸 소매상이나 국내 소비자들한테 파는 겁니다. 지금 벌써 중간에 개입한 상인이 몇 명이에요? 최소
최소 3명. 최소 3명이죠. 그쵸? 그렇죠. 근데 테무는 이 현지 공장과 해외 고객을 바로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아. 마진을 확실히 줄일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뭐 끝이 또 무서운 있어요? 건 다음입니다. 아니 이미 충분히 후덜덜해요. 또 뭐가 있어요? 플랫폼에서 잘 팔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테무는 AI를 활용해서 그런 상품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이 어떤 지역, 어떤 부류의 소비자들한테 인기가 있는지, 예를 들어 한 달에 몇 개가 판매될지 뭐 이런 거를 AI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테무가 직접 중국 공장 여러 곳에 이제 오퍼를 넣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00원에 팔리는 상품이면 너희들 이거하고 똑같은 스펙으로 우리한테 300원에 공급해 줄 수 있어? 못한다는 공장도 물론 있을 그렇게 거고 있겠지. 예, 그리고 해볼게 하는 공장도 있을 거예요. 그럼 테무가 10,000개 생산해서 중국 어디 있는 우리 물류센터로 보내. 이러면 우리는 아마존처럼 뭐 직매입은 아니야. 근데 너희 제품을 직접 사주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사이트에서 이 제품 하나 팔릴 때마다 너희한테 300원 줄게. 이렇게 성사가 되는 겁니다. 1,000원짜리를 300원에? 대신에 테무의 조금 또 독특한 점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미국에나 한국에 팔아줄게. 그러니까 판매나 재고 관리 그리고 배송, 환불, AS까지 자기네들이 다 하겠다는 거죠. 그래 돈은 많이 안 쳐주지만 그럼 우리가 다 다른 서비스는 우리가 그쵸, 다 해줄 테니까. 일괄적으로 예, 다 하겠다는 거죠. 뭐 그렇게 보면 또 응할 회사들도 있을 것 같긴 그쵸. 해요. 근데 대신에 이제 가격 책정에도 우리가 개입할 거야. 가격은 네. 테무가 우리가 알아서 한번 해볼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최저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 특이하네. 가격을 기업이 제조업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테무가 정하는 방식이다. 네네. 테무가 이제 제안을 하고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이제 거래가 시작이 되는 그렇군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완전 위탁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알리익스프레스, 뭐 쿠팡 이런 데는 그동안 완전 위탁 방식을 하진 않았거든요. 아까 말했던 뭐 직매입이라든지 예, 뭐 그러니까 부분 위탁 이런 그쵸, 방식. 그쵸. 그러니까 직매입 같은 경우는 직접 사서 그러니까 재고 부담을 감수하면서 파는 그건 쿠팡의 시스템인데요. 그러니까 테무는 그 완전 위탁 방식을 통해서 가격을 이제 크게 낮췄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렇게 낮추다 보니까 불만이 그렇지, 없진 않겠죠. 불만 있지. 네. 네. 그 공장들은 이거 너무 후려치기 심한 거 그렇지. 아니냐. 뭐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테무가 무료 배송하고 무료 반품도 해요. 사실 제가 이게 약간 혹하긴 했어요. 저희가 쿠팡을 이용하지 않다 쿠팡을 이용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빠른 배송도 있지만 무료 배송, 무료 반품이거든요. 그쵸. 반품을 우리가 되게 많이 해. 네. 또. 근데 테무는 이거를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중국 업체인데. 테무는 지금 13,000원 사면 이제 무료로 배송을 해주거든요. 맞아요. 보니까 뭐 100원짜리, 200원짜리도 여러 개 사가지고 13,000원을 채우면 그때 주문이 가능하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3,000원만 어치만 사면 이제 무료 배송을 해주는 거죠. 일단 운송비가 저렴한 뭐 해상 컨테이너 운송이든 항공으로 하는 화물 운송이든 물건을 잔뜩 모아서 한꺼번에 이제 물류센터에서 이제 보내기 때문에 많은 양의 제품을 판매할수록 배송 비용을 이제 많은 품목에 분산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이제 배송 비용을 줄일 여지가 있긴 합니다. 그러네요. 중국 전역의 공장들에서 물류센터로 다 물건을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쵸. 그리고 나서 주문이 들어오면 네. 이 물류센터에서 네. 알아서 포장을 해서 포장해가지고 그때 배송을 하는 네네. 거구나. 컨테이너째. 네네네. 양이 많으니까 이제 배송비가 줄어들 여지가 있다는 거죠. 한국까지 오는 배송비는 뭐 어쩌저쩌지 조금 뭐 그렇게 그렇죠. 부담이 가깝지 크진 않아. 네. 근데 테무가 미국이나 유럽까지 배송을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물류비가 만만치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태평양 건너 지금 미국으로 가야 돼요. 중국에서. 그래서 태평양 건너 있는 그 미국이나 유럽까지 이제 배송을 하기 때문에 이 테무의 전 세계 주문 한 건당 손실률이 40%에 이를 거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렇지. 나머지는 싸게 만들어서 공급할 수는 있어도 그쵸. 바다를 건너야 되니까. 그렇죠. 바다를 건너야 하고 얘네가 마케팅비를 워낙 많이 쓰니까 그쵸.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봤을 때 손실률이 상당할 거다. 뭐 이런 분석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테무가 사업 규모를 키워야 되니까 몸집을 불려야 되니까 뭐 이익이 언제 날지 이런 거를 고려한다기보다 일단 지금은 손실 뭐 그냥 내가 뭐 감내하지 뭐 일단은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국은 또 사실 한국 엄청 싸니까. 한국 소비자들이 워낙 많이 또 이용을 하니까요. 그럼 반품은요? 그 무료 반품의 경우를 보면 테무는 물건에 따라서 다시 포장해서 이제 중국으로 보내달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싼 물건들은 그냥 회수 안 할게. 그냥 버려? 어디 가져? 그런 식으로 환불, 뭐 반품을 해주거든요. 이런 것도 있어. 맞아. 현금으로 환불을 원하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포인트를 선택하시면 바로 맞아요. 환불이 그쵸. 됩니다. 테무에서 또 쓰라는 거죠. 그렇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무료 반품도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마케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무료 배송이나 무료 반품으로 이용자들을 계속 끌어모으고 계속 테무를 이용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테무를 두고 이 사업이 진짜 지속 가능할까? 몇 년 후에도 이제 흥할까?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용자 수를 늘려서 다들 다른 사이트가 아닌 테무를 찾아서 소비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또 셀러들도 그만큼 여기 소비자들이 더 많이 모이네. 그럼 셀러들도 더 테무에 몰리게 되는 거고. 그쵸. 그런 방식으로 거대 유통 플랫폼이 되겠다. 뭐 이런 전략이네요. 그렇죠. 일정 금액까지는 관세도 일단 안 물죠. 그리고 직구니까 부가가치세도 없고 그렇죠. 일단 유리한 환경이죠. 근데 그렇게 싸기만 한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아, 왜 또? 좋지. 소비자 입장에서 좋죠.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중국에서 물건 떼오는 한국인 셀러 같은 중간 유통업자들이 빠져버리니까 네. 안전핀도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빠지는데 왜 안전핀이 빠지는 거죠? 중국 내수용 도매 쇼핑몰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중국 공장에서 수입업자가 직접 구매를 해서 국내에 수입한 뒤 이제 물건을 그 한국 소비자들한테 네. 판매할 때는 KC라는 안전 인증이 필요합니다. 수입업자가 대신 인증을 이제 받아야 하는데요. 네. 그래서 국내에 유통되는 그런 상품들은 중국산이라도 그런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붙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전기를 사용한다거나 뭐 입에 닿는 그릇 같은 거 할 때 예. 유해 물질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이런 것도 그쵸, 검사해야 그쵸. 확인을 되고. 해야 된다는 그런 하는 것들을 거죠. 그동안 중간에 유통상인들, 국내로 들어온 유통상인들이 그쵸. 다 해왔던 거군요. 정식 수입을 하려면 그런 절차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네, 굉장히 그, 중요한 네. 역할을 했던 그쵸, 거네요. 그쵸. 그런데 직구는 지금 그런 절차를 안 거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들어오니까 아주 싸게 살 수 있는데 그만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긴 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흔히 짝퉁이라고 하는 네. 가품들이 판치는 문제도 일어나고요. 또 강제노역 같이 인권 환경 문제와 얽혀 있는 제품들이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요? 테무에 뭐 그런 문제가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테무가 하도 미국에서 돌풍을 일으키니까 미국 의회가 테무에서 팔리는 제품들을 좀 한번 낱낱이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 뭐가 나왔냐면 중국 신장 자치구에서 난 면화 제품이 있는 거예요. 네, 중국 정부가 서북 쪽의 신장 자치구에서 그 무슬림인 신장 위구르족을 대상으로 강제 노역을 하도록 해서 이게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나온 면화 제품이라든지 이런 물건들은 뭐 판매하지 못하게 하자 이런 네네, 얘기들 되게 많이 맞습니다. 있죠. 그래서 이 강제 노역으로 생산한 이 지역 면화 등이 전 세계적으로 판매 금지 대상이거든요. 네. 근데 테무 사이트에서는 이게 걸러지지 않고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무의 저렴한 가격 그 이면에는 어두운 면도 있다는 거죠. 지금 오늘은 테무도 그렇고 알리익스프레스도 있고 쉬인도 있고 이런 지금 중국 플랫폼들이 지금 국내에 들어오고 있어요. 당장 이제 앞으로 우리 업계는 그럼 어떤 식으로 좀 변화할 것 같다고 보세요? 일단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니까 국내 중소업체들이 이제 생산한 제품들이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동안 중국 물건에 마진을 붙여서 판매했던 셀러들이 경쟁력을 잃고 셀러들도 문제가 되겠죠. 문을 닫을 수도 있고요. 국내 자영업자나 뭐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 오픈마켓 셀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이 상당히 타격을 입으시겠죠. 그러네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겠네요. 그쵸. 큰 영향을 받긴 하겠네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또 대응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또 가만 손 놓고 있으면 또 안 되잖아. 그렇죠.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가품 단속 강화하고 일단 그리고 중국 플랫폼 업체들이랑 이제 자율 협약을 통해서 이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뭐 그런 것들 정도를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테무 같은 경우는 알리익스프레스랑 다르게 한국 지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국의 사업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내 대리인을 의무로 지정하는 제도를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국내 대리인 제도가 이미 법상 있긴 있거든요. 네네네. 네, 국내에 주소를 둔 대리인을 이 업체들이 지정하게끔 해서 네. 국내 고객들한테 서비스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맞습니다. 실은 제도가 있긴 있어요. 네. 지금 이거를 이런 중국 상거래 플랫폼으로 좀 확대하겠다. 그쵸. 이런 얘기군요. 이용자들이 늘어날수록 이상한 제품을 받았다거나 배송이 안 오거나 뭐 이런 불만을 겪는 소비자들도 계속 늘어나니까요. 그렇죠. 안전성 문제도 있을 거고 계속. 근데 이거를 또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도 잘 연결이 안 되고 또 이런 문제까지 있으니까 어쨌든 국내 대리인을 둬서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결하도록 해라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도가 대리인의 역할과 의무가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명무실하다 벌써부터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직권조사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공세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또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뾰족한 수는 또 없는 것 같아서 아쉽긴 합니다. 소비자 보호 문제도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기도 그렇죠, 숙제기도 그렇죠. 하고요. 앞으로 좀 저희가 쭉 다뤄봐야 될, 지켜봐야 될 주제인 것 같긴 합니다. 다음에도 저희가 이슈가 되는 기업 하나를 콕 집어서 도마 위에 한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상의 모든 기업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